안녕하십니까? 자, 기본적으로는 기출문제 OX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기출문제 외에 다른 내용도 조금씩 넣어서 전체적으로 OX를 한번 본 다음에 그것을 전 과목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그리고 조금 더 필요한 것들은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뭐까지 본다고 그랬습니까? 관계 법규 또 보고,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중에 괄호 넣기도 해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배운데 이 정도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항상 이 정도의 지식이 있으면 적어도 70점 넘어야 된다. 욕심 같아서는 80점 넘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싶지만 올해 시험은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 물의 높이 1m는 압력으로 나타낼 때 약 9.8kPa이다. 맞습니까? 빨리빨리 가죠. 맞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절대 압력은 게이지 압력과 그때의 대기압의 합이다. 맞죠? 자, 3번, 베른의 정리에 의하면 유속이 빠른 곳이 정압이 작다. 맞죠? 예. 자, 유속이 느리면 정압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4번, 일정량의 기체의 최적과 압력의 합은, 자, 기체의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근데 여기 이거 잘못됐네요. 합이 아니라 곱으로 나와야죠. 자, 그 다음 5번. 자, 열은 고온 물체에서 저온 물체로 자연적으로 이동 가능하고 저온 물체에서 고온 물체로 자체만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아니죠. 여기는 자연적으로는 이동할 수 없죠. 그래서 저온 물체에서 고온 물체로 열을 이동시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히트 펌프라고 하죠. 자, 그 다음 6번. 실외의 동일한 장소에서 기압을 측정하면 절대 압력이 게이지 압력보다 큰 값을 나타낸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항상 절대 압력이라고 하는 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 압력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구에 있으니까 대기압은 항상 플러스잖아요. 그러니 게이지 압력보다 절대 압력이 항상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맞다, 이런 얘기고. 자, 7번. 베른의 원리에 의하면 관로 안의 어느 점에서도 전수도, 압력수도, 위치수도, 속도수의 총합은 일정하다. 맞죠? 자, 이거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 자, 8번. 연속의 법칙은 유량은 배관의 단면적과 유속의 곱으로 표현되며 그 값은 어느 지점에서나 동일하다. 맞는 얘기죠? 이게 연속의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속의 법칙 Q는 어떻게 된다? A, V고 이것이 어떻다? 어느 지점에서나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급습한 배관 내부의 압력 손실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압력 손실이 유체의 점성이 커질수록 증가한다. 어떻습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죠. 점성이 크면 압력을 주는 만큼 잘 흘러갈 거다?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배관 내 유속이 느릴수록 증가한다. 빠를수록 증가합니까? 느릴수록 증가합니까? 그렇죠. 자, 어떻게 됐어요? H는 F, 자, 어떻게 되죠? D분의 L, 2G분의 V제곱이죠. 그러니까 마찰 손실수도나 압력 손실이나 같기 때문에 유속이 빠를수록 증가하지 느릴수록 증가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중력 가속도에 비례합니까? 반비례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찰 손실 개수가 클수록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5번. 마찰 손실은 관의 길이 손실 개수에 비례하고 관경에 반비례한다. 이건 맞는 얘기죠? 졸려서 뭐 하는지 모르면 곤란합니다. 자, 그 다음 6번. 유체의 마찰력은 접촉되는 고체 표면의 크기, 거칠기,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가 아니라 비례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7번 배관 내를 흐르는 물과 배관 표면과의 마찰력은 물의 속도에 반비례한다? 아니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네요. 자, 그 다음 8번 동일한 양의 물이 배관 내를 흐르면 배관의 단면적이 2배가 되고 물의 속도 그러면 배관의 단면적이 2배가 되면 물의 속도는 4분의 1배가 된다? 자, 어떻게 됩니까? AV에서 자, 이게 몇 배가 됐다? 2배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것이 일정하려면 V는 몇 분의 1배가 되어야 되겠다? 2분의 1배가 돼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4분의 1배라고 하는 것은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단면적으로 표현되는지 또는 관경으로 표현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관경이 2배가 되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단면적이 몇 배로 증가하고 4배로 증가하고 그러면 유속은 당연히 4분의 1배가 되겠네요.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정도로 하고요. 자, 그 다음 3번 보죠. 수질 및 그 용도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경수를 끓이면 연수가 된다. 그렇죠? 스케일이 제거되니까. 자, 그 다음 2번 연수는 경수에 비해 세탁용으로 적합하다. 맞는 얘기죠? 보일러 용수로는 연수에 비해 경수가 적합하다? 스케일이 발생되니까 안 되죠. 자, 극연수는 연관이나 항동관을 침식시킨다. 맞는 얘기죠. 자, 5번 경도가 높은 물을 보일러 용수로 사용하면 스케일이 생성되어 전열 효율을 감소시킨다. 맞는 얘기죠. 자, 6번 자, 스케일은 보일러에 연결하는 코크나 작은 구멍을 막히게 한다. 맞죠? 7번 중수는 중수급수장치는 살수, 세차 및 대소변기의 세정 등에 이용된다. 맞죠? 자, 무슨 말이에요? 잡용수에 사용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식수로는 사용할 수 없고 세정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8번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먹는 물의 수질 기준 중 수돗물의 강도는 300mg/L를 넘지 않아야 된다. 이건 봤죠? 자, 본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9번 수도꼭지 먹는 물 유리젤 염소가 항상 0.1mg/L, 결합잔류 염소로는 0.4mg/L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실무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아, 실무는 그냥 듣는 거죠? 지금 그러고 있죠? 자, 어쨌든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공동주택의 급수 설비에 대해서 봅니다. 첫 번째, 급수 설계 시에는 최상층을 기준으로 최소 필요 압력을 결정한다.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건물에서 급수 압력이 가장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저층입니까? 고층입니까? 고층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고층을 기준으로 최소 필요 압력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 자, 세대 급수 압력은 0.6에서 0.7 MPa 정도이다. 맞습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야, 이걸 맞다 이러면 곤란해. 얼마? 0.3에서 0.4 또는 300kPa에서 400kPa로 얘기를 하죠. 어디니까? 아파트니까. 그렇지만 사무용은 일반 건물은 그 다음 가는 거죠. 0.4에서 0.5 메가파스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 3번 고층 건축에서
급수 계통을 적절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낮은 층일수록 수격작용이 발생하기 쉽다. 맞는 얘기죠? 자, 낮은 층일수록 급수압력이 높아지니까. 4번 압력 탱크 방식은 급수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수압의 변동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맞는 얘기죠. 자, 5번 펌프 직송 방식과 압력 탱크 방식은 고가 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급수가 가능하다. 맞죠? 그렇죠? 고가 탱크가 없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6번 펌프 직송 방식에서는 펌프 회전수 제어를 위해서 인버터 제어 방식 등이 이용된다. 맞죠? 자, 7번 고가 수조 방식에서는 고층부 수전과 저층부 수전의 토출 압력이 동일하다. 이건 뭐예요? 일단 뭐가 있습니까? 수수차가 발생을 하죠. 그 수수차만큼 압력이 다르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고층 건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조닝을 해서 그 압력차를 줄이죠. 자, 그 다음 8번 수도 직결 방식은 시설비 및 위생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나 단수시 급수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맞죠? 자, 그 다음 9번 고가 수조 방식은 수도 직결 방식과 비교하여 수질 오염의 가능성이 크다. 맞죠? 자, 10번 탱크가 없는 부스터 방식은 펌프의 동력을 이용하여 급수하는 방식으로 저수조가 필요 없다. 저수조는 필요하죠? 그러니까 틀렸고 단지 고가 탱크를 설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자 11번 압력 탱크 방식은 최고 최저의 압력차가 작아 급수압이 일정하다. 압력 탱크 방식 수압 변동이 크다. 그러니까 틀렸죠. 급수압이 일정하다는 아니다. 자, 그 다음 고가 수조에 대해서 봅니다. 자, 이건 문제를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네. 자, 일단 요건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 당시에는 이게 맞는 문제예요. 이때 당시에는 왜 그런가 말씀을 드릴게요. 고가 수조의 높이는 건축물 최상단의 급수전으로부터 상부 5m 이상의 위치를 수조의 고수위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고가 탱크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수도 꼭지가 연결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높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높이는 어떻게 얻어집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기구의 최저 필요 급수압에다가 뭘 더해준다? 배관의 마찰 손실수도. 잘 손실수도로 얻어지는데 요걸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문제가 나올 당시는 이 수도꼭지의 급수압이 얼마냐면 자, 우리 수도꼭지 급수압이 얼마입니까? 최저 필요 급수압력이 그래 아직 시험 보려면 멀었으니까 55kPa이죠. 지금은. 그런데 이 당시에는 자 0.3kg/제곱센티미터 그러니까 30kPa였어요. 그러니까 마찰 손실 수도를 얼마로 보면 몇 미터? 2m AQ로 보면 자 이거 몇 미터고? 3m고 그래서 대략 5m 정도 높이로 잡아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55kPa이니까 대략 5.5m 그렇죠? 그리고 마찰 손실 수도를 생각하면 대략 몇 미터가 될 거다? 7.5m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급수압을 확보하려면 고가 탱크의 높이가 아주 높아져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렇게 설치하기가 곤란하니까 뭘로 합니까? 밑에서. 그렇죠? 펌프 직송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런 높이가 아니다. 자, 그 다음 2번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수관 위에는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 압력 탱크 방식의 급수 방법 시 가능한 건축물의 최상단의 압력 탱크를 시설하여 하향식으로 급수해야 한다? 자, 이런 거죠. 압력 탱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가 탱크를 설치할 수 없을 때, 자, 그래서 보통 상향식으로 설치하는 것이지 이 방식은 아니죠. 그러면 이 방식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고가 탱크 방식의 급수 방법 시 가능한 건축물의 최상단에 고가 탱크를 시설해 하향식으로 급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번. 청소 및 보수를 위하여 한 개보다 두 개 이상으로 구획하거나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는 얘기죠. 자, 이렇게 풀면 조금 문제들이 만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 5번. 취급이 비교적 간단하며 대규모 급수 설비에 적합하다. 그래요. 5. 항상 일정한 수압으로 급수할 수 있다. 맞죠? 단수시 일정 시간 동안 급수가 가능하다. 그렇죠? 수조를 정밀하게 제작하여야 하므로 건설비가 상승한다. 수조를, 자, 압력 탱크 방식 같으면 압력이 누출이 되면 안 되니까 정밀하게 제작할 필요가 있지만 고가 탱크는 그렇게 정밀하게 제작할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 9번. 자, 고가 탱크 방식은 사실은 건설비가 증가하는 것은 뭐냐면 고가 탱크의 하중 때문에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건설비가 상승하는 것이고 수조 때문에 상승하는 거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수압의 과다에 따른 밸브류 및 배관 부속료의 파손이 작다. 자, 이렇게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죠. 6번. 급설비 중 펌프 직송 방식에 관해서 1번. 밀폐 용기 내에 펌프로 물을 보내 공기를 압축시켜 압력을 올린 후 그 압력으로 필요 장소에 급수하는 방식이다. 맞습니까? 이건 압력 탱크 방식 얘기죠. 그렇죠? 지금 무슨 방식 얘기하자고 그랬어요? 펌프 직송 방식 얘기하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얘기다 이런 얘기고요. 자, 2번. 저수조에 저장된 물을 펌프로 고가수조에 양수하고 여기서 급수관을 통해 건물의 필요 개소에 급수하는 방식이다. 이건 고가 탱크 방식 얘기죠. 그러니까 압력 탱크 방식이 아니다 이런 얘기고. 자, 3번. 급수관 내의 압력 또는 유량을 탐지하여 자, 펌프의 대수를 제한하는 정속 방식과 회전수를 제어하는 변속 방식이 있으며 이를 병용하기도 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렇죠? 4번. 펌프 직송 방식과 압력 탱크 방식은 고가 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급수가 가능한 방식이고 이건 앞에서 봤네요. 자, 그 다음 5번. 펌프 직송 방식에서는 펌프의 회전수 제어를 위해서 인버터 제어 방식 등이 이용된다. 맞는 얘기죠? 자, 그렇죠? 자, 이것을 뭐라고도 얘기를 했습니까? VVVF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펌프 직송 방식은 펌프의 기동과 정지 시 급수압력이 변동이 있으며 비상전원 사용 시를 제외하고 정전 시 급수가 불가능하다. 이건 맞는 얘기죠. 그렇죠? 자, 7번. 펌프를 병렬로 연결하여 운전 대수를 변화시켜 양수량과 토출 압력을 조절하는 것을 변속 운전 방식이라고 한다? 틀렸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정속 또는 대수 제어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정속 방식 또는 대수 제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7번. 급수설비에 대해서 자, 이건 기출문제가 시설개론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실무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급수량 산정 시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은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의 1.5배에서 2.0배로 한다. 자,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1일당 급수량을 24시간으로 나누면 이게 시간 평균 급수량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의 자, 몇 배다? 1.5배에서 2.0배로 산정하는 것이 뭐다?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평균보다는 최대가 많아야 되겠죠? 자, 그렇게 잡아주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찍어봐요.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어떻게 찍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 얘기고 2번. 거기서 봐라. 우리 책에서 이런 말 본 적 있나요? 없나요? 거기서 봐라. 내가 넣어놨던가 안 넣어놨던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책에다 넣어놨어요. 32페이지. 왼쪽 날개에 있죠? 근데 평상시에는 안 보였죠? 숨은 그림 찾기였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갑시다. 2번. 자, 기구 급수 부하 단위는 같은 종류의 기구일 경우 공중용이 개인용보다 기구 급수 부하 단위가 크다. 맞는 얘기죠? 자, 이런 얘기고. 자, 3번. 관균등표에 의한 방법과 마찰저항 선도에 의한 방법은 급수배관의 관경 결정에 사용된다. 맞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급수에서 관경을 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균등표에 의한 것과 마찰저항 선도법에 의한 것이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4번. 관경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구 급수 부하 단위를 이용하여 동시 사용유량을 산정한다. 자, 동시 사용유량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순간 최대 급수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최대 순간유량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거 맞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배웠죠? 단지 생각이 잘 안 날 뿐이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5번. 초고층 건물에서는 급삽이 최고 사용 압력을 넘지 않도록 급수 조정을 한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 6번. 기구로부터 고가수조까지의 높이가 25m일 때, 자, 이 기구에 발생하는 수압은 25메가파스칼이다. 막 오라고 하면 곤란해. 25kPa이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10m일 때가 1m일 때가 몇 kPa? 8. 약 그러면 25kPa이라고요? 자, 그러면 25m일 때, 자, 이거 얼마? 250kPa로 얘기를 하든가, 또는 자, 이렇게 되죠. 1m AQ라고 하는 것은 또는 몇 메가파스칼입니까? 0.01메가파스칼이죠. 그러면 자, 25로 곱해봐요. 그러면 얼마? 0.25 메가파스칼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7번) 국부저항은 배관이나 덕트에서 직관부 이외의 어떤 부분? 구부러지는 부분, 분기부 등에서 발생하는 저항을 자, 뭐라고 한다? 국부저항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무 같으면 이런 데 가로쳐 가지고 물어볼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할 거냐?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다? 국부저항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고층 건축에서 급수 계통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죠? 자, 그 다음 9번
고층 건물의 급수 조ning 방법으로 안전 밸브를 설치하는 것이 있다. 자,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자, 만약에 틀리다 그러면 뭐가 틀렸습니까? 안전 밸브 대신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감압 밸브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자, 9번은 틀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자, 10번 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급수압을 조정하기 위해 중간 수조 방식이나 감압 밸브 방식을 사용한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10번을 봤으면 맞출 수 있었네. 자, 그러면 10번은 맞는 얘기죠? 중간 수조 방식이나 감압 밸브를 방식을 사용을 하고, 11번 순간 최대 유량은 급수관에 접속된 기구의 사용 상태에 따라 그 급수관에 흐른다고 예상되는 유량 중 최대로 되는 순간값을 말하며 또는 뭐라고도 한다? 동시 사용 유량이라고도 한다. 자, 이건 시험 문제에서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용어를 이해하자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순간 최대 유량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무슨 약이라고 한다? 동시 사용 유량이라고도 한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 12번. 안 지웠네? 꼭 지우면서 꼭 빼놓습니다. 급수관의 총 압력 손실은 자, 최소 이용 가능 압력 이상이어야 한다. 뭐가 틀렸습니까? 자,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용 가능한 압력이 이만큼 있다고 해봐요. 그런데 급수관에서 압력 손실이 이보다 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이내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8번 봅시다. 8번. 자, 큰 8번 급설비 오염 원인과 수질 오염 방지 대책에 대해서 1번 수조의 급수 유입과 유출구의 거리는 가능한 한 짧게 하여 정체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자, 뭐가 틀렸습니까? 가능한 한 짧게가 아니라 길게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체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고 그래서 틀렸네요. 2번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크로스 커넥션이 되도록 배관 구성을 한다? 안 되죠.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하는 것은 급수관에 다른 목적의 배관을 연결해서 급수가 오염되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자, 3번 배관 내 장시간 물이 흐르면 용존산소 영향으로 부식이 진행되므로 배관유는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자, 이건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 4번 음용수용 수조 내면에 칠하는 도료는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하고 수조 및 부속품은 내식성 자재를 사용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 5번 단수 발생 시 일시적인 부합으로 인한 배수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수구에 공간을 두거나 베큐움 브레이커를 설치하도록 한다. 자, 이건 맞는 얘기죠? 자, 뭐 별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들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기간이 짧으면 이해 안 되면 언제든지가 아니라 강의 끝나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6번. 자, 음료수 배관과 음료수 이외의 배관은 접속시켜? 안 되죠. 음료수 배관과 음료수 이외의 배관 접속시키는 게 아니죠. 자, 설비 배관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합니다. 자, 7번. 저수탱크는 필요 이상의 물이 저장되지 않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 8번. 주택용 급수 배관 내 유속은 수격작용 같은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몇 미터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그래요. 맞는 분들은 복권 사야 되겠네? 보통 얼마 이내로 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한다? 2m/s 이내를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9번 저수조에 설치된 넘침관 말단에는 철망을 씌워 벌레 등의 침입을 막아야죠. 그렇죠? 간접 배수를 하기 때문에 공간이 비게 되고 그 공간으로 자 벌레 등이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철망을 씌워줘야 되는 거고 10번 물탱크에 물이 오래 있으면 잔류염소가 증가하면서 오염 가능성이 자 물이 오래 있으면 잔류염소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죠. 그래서 오염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여기가 틀렸고 자 11번 크로스 커넥션은 급설비 오염의 원인이 된다. 맞죠? 자, 그 다음 12번 세면기에는 토수고 공간을 확보하여 배수 이용률을 방지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이건 뭐예요? 수도꼭지 입구하고 세면대하고 일정한 공간을 뒀죠. 자, 이것을 토수고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고 자 13번 자 대변기에는 버큐움 브레이커를 설치하여 배수 이용률을 방지한다. 맞죠? 자 14번 토수고 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백큐움 브레이커를 설치한다. 맞죠? 예. 계속 넘어가 봅니다. 자 9번 배관의 부식 원인과 방지 대책이에요. 자 한번 보죠. 자 1번 서로 다른 재료가 전극 전이차에 의하여 부식한다. 맞아요? 맞죠? 자 이거 우리가 이런 얘기를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이온화 경향차에 의한 부식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금 이따 나오니까 2번 외부 전원에서 누전된 전류에 의해서 부식한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걸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전식이라고 그랬어요. 전기에 의한 부식. 그래서 2번 맞다 틀리다? 맞다 이런 얘기예요. 자 3번 물속에 규산, 인산이 함유되어 있을 때 부식한다. 맞아요? 틀려요? 자 요건 조금 있다가 자 4번 재료와 체류 사이의 틈새에서 전해질 수용액이 침투되어 부식한다. 전해질 수용액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혹시 전해질이라는 말을 아세요? 뭐예요? 물속에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온이 섞여 있어서 전기를 통할 수 있는 물을 의미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은 전해질 수용액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증류수만 전해질 수용액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하니까 염소 소독을 하니까 물속에 염소 이온이 많죠. 그래서 이 녀석이 뭘 하게 되느냐면 가령 아연 도금 강관이다 그러면 아연하고 철하고 철하고 이 사이에서 전지가 형성을 시켜요.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자 재료와 재료 사이 틈새에서 전해질 수용액이 침투되어 부식한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5번 강관과 동관을 동일 배관에 사용했을 때 이온화 경향이 빠른 강관이 부식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6번 용수의 pH 값이 작을수록 배관 부식이 쉽게 발생한다. 자 강관의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물의 용존산소와 염류에 의하여 배관이 부식된다. 맞죠? 자, 그 다음 8번 이온화 경향의 차가 큰 배관끼리 연결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맞아요? 틀려요? 이온화 경향의 차가 클수록 배관 부식이 빨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전지 만들잖아요. 전지. 우리가 2차 전지 중에 제일 유명한 전지가 뭡니까? 리튬 이온 전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소로부터 이온화 경향이 차이가 제일 큰 게 뭐냐면 리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죽어라고 만드는데 이게 자원이 부족하니까 이제 값싸게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만들 건가 이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튬 다음에 나트륨,
뭐 칼륨, 뭐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쉽지 않은 일이죠.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8번은 맞았다는 얘기입니까?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자, 제가 앞에서 3번을 물음표로 한 것은 9번 때문에 그래요. 9번, 인산염을 첨가하여 배관의 부식을 방지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연관이 있죠? 어떨까요? 둘 중에 하나를 찍습니다. 근데 찍어가지고 안 돼.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해서 오지선다가 됐다 그러면 주변 거 보고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결정하는 거야. 문제를 풀을 때는.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하면 그러면 이건 맞았다고 봐야 돼? 틀렸다고 봐야 돼? 그렇지. 맞았다고 봐야 되는 거야. 아씨.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맞았다고 봐야 돼? 틀렸다고 봐야 돼?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문제는 좀 치사한 방법이지만 실제로 그래요. 시설계로는 이렇게도 푸는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규산이나 인산이 함유되어 있을 때는 부식 방지에 도움이 돼. 그래서 방청제로 뭐가 들어가냐면 인산염 계열이 들어갑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생각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이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실무자 외에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 것을 내놓고 요걸 딱 넣는 거지. 그러면서 함정에 빠질 테면 빠져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문제는 쉬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이걸 몰라도 그래. 나머지는 알았으니까. 자, 시설개론 문제의 특징이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있는 것과 기본이 없는 것의 점수 차이가 커요. 자, 그 다음 이제 급수설비 계획에 있어서 고려를 봅시다. 자, 1번 사용 목적과 이생기구의 작동의 원활한 수합을 유지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맞는 얘기고 넘어갑니다. 자, 2번 급수계통의 워터햄머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맞는 얘기죠? 자, 3번 건물 용도에 따라서 단관식과 복관식 중에서 적절한 배관 방식을 선택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 급수관에서 복관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아니, 공급하는 관이 있고 돌아오는 관이 있단 말이에요? 야, 죽이죠? 사실은 이런 방식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환하는 방식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는 없단 말이에요. 복관식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자, 4번 지하층 저수조에서 옥상층 고가 수조로 양수할 때 펌프의 실항정은 0m이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렇죠? 실항정이라고 하는 것은 흡입양정 플러스 토출양정이기 때문에 0m라고 할 수 없죠. 자, 5번 벽을 관통하는 배관의 위치에는 슬리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죠? 자, 6번 수주분리란 관로에 관성력과 중력이 작용하여 물 흐름이 끊기는 현상을 말한다. 맞죠? 자, 7번 수격작용은 유속이 큰 흐름을 급정지시킬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맞죠? 자, 8번 똑같은 얘기인데 급수배관의 바닥이나 벽을 관통하는 부위에는 콘크리트를 칠 때 미리 슬리브를 넣어두어야 한다. 맞죠? 자, 9번 50mm 이하의 배관에는 플랜지나 유니온을 65mm 이상의 관은 플랜지나 그루브 커플링 등을 사용한다. 자, 50mm 이하 배관은 플랜지, 65mm 이상 배관도 플랜지는 사용할 수 있지만 유니온은 50mm 이하의 배관에만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 이건 기출지문이 아니고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지문화한 겁니다.
그루브 커플링은 플랜지보다 조금 더 관을 체결하기 좋게 만든 거예요. 플랜지하고 유사하게 생겼지만. 그래서 자 9번까지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넘겨봅시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니까 만만하지 않습니까? 자 11번 수격작용에 관해서 자 금방도 봤는데, 1번 밸브를 급히 조작할 때 발생한다. 맞죠? 2번 수전의 패킹이나 워셔 등의 손상을 입힌다. 그렇죠? 그 다음 3번 급수관 지름을 좁게 하여 수압을 증가시키면 수격작용이 완화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네요. 자 4번 수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기실을 설치한다. 맞습니까? 에어챔버, 공기실, 맞는 얘기죠. 5번 수주분리란, 자 앞에서 봤었네요. 관로의 관성력과 중력이 작용해 물흐름이 끊기는 현상, 맞는 얘기고. 그럼 6번 수주분리가 일어나기 쉬운 배관 부분에 수격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수주분리가 발생을 했다가 만약에 다시 상승하는 배관이 나오면 여기서 수격작용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맞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워터 햄머를 방지하기 위해 배관 내 유속은 2m/s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앞에서 봤죠? 자 그 다음 8번 워터 햄머 방지기는 적정 사이즈의 것을 발생 원인 밸브 기구의 바로 상류측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뭐만 조금 이상하게 나오면 생각을 해봐야죠. 당연한 얘기예요.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런데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자꾸 틀린 거라고 하고 싶어요? 이거 감정으로 가면 안 돼. 그런데 사실은 이렇죠. 현실은 옳다 그르다의 판정은 이성으로 판정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판정하는 거예요? 이렇대요. 감정으로 판정한대요. 그래서 내가 좋은 놈이 말하면 항상 옳아. 틀렸어도 옳아. 그러니까 정치적인 내 견해는 뭐냐면, 내가 좋은 놈과 내가 싫어하는 놈이 있으면 싫어하는 놈이 옳은 말을 해도 옳게 안 들려. 네,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나라에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너무 양쪽이 원수가 돼 있어요. 아니 개인적으로는 이래요. 둘 다 국가 좋게 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 발전? 그렇죠? 원수 질 일이 없는데 원수 졌어요. 그놈의 생각이 뭐라고? 생각일 뿐이잖아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수격작용 생겼다, 이런 얘기. 이렇게 수도꼭지가 있으면 안 되겠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배관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흐르겠죠. 그러면 이쪽이 무슨 측? 하류. 이쪽이 상류. 그러면 자 수격작용은 어디에서 발생을 합니까? 상류에서 발생해요? 하류에서 발생해요? 설마 하류라고 안 하겠지? 그렇죠. 끊기니까 여기서 충격파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맞겠다? 바로 상류 측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워터 햄머 방지기는 자 뭐보다 발전한 방식입니까? 공기실보다 발전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는 물과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 수격작용이 발생할수록 공기의 양이 줄어서 제대로 수격작용을 방지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시킨 것이 워터 햄머 방지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양수 펌프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1번 용접형 펌프에는 볼류트 펌프와 터빈 펌프가 있다.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자 펌프를 크게 나누면 터보형과 용접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용접형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회전 펌프와 그리고 왕복 펌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 터보형에는 자 뭐가 있습니까? 원심, 그 다음에 충류, 그리고
사류 펌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원심 펌프의 대표적인 것이 뭐하고 뭐가 있다? 볼류트 펌프와 터빈 펌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볼류트 펌프와 터빈 펌프는 터빈 펌프에 뭐가 있기 때문에 가이드 베인이 있기 때문에 또는 가이드 베인을 뭐라고 합니까? 안내 날개 또는 안내 깃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1번은 용접형 펌프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틀렸네요. 자, 2번 볼류트 펌프와 터빈 펌프는 무슨 식이다? 원심식이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3번 얘기를 해봅시다. 3번은 동일 특성을 갖는 펌프를 직렬로 연결하면 직렬로 연결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연달아서 연결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건 유량이 2배가 아니라 뭐가 2배다? 양정이 2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다 이런 얘기죠. 자, 4번 펌프 회전수를 변화시켜 양수량을 조절하는 것을 변속 운전 방식이라고 한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5번 펌프의 양수량은 펌프의 회전수에 반비례한다 비례한다? 비례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그래서 틀렸네요. 자, 그 다음 6번 펌프 회전수를 1.2배로 하면 양정은 1.44배가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유량, 양정 또는 토출압력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출력, 축동력. 자, 그러면 유량은 회전수에 몇 배에 비례합니까? 회전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양정은 회전수에 몇 배? 제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축동력은 회전수에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봐봐요. 회전수를 1.2배로 하면 양정은 이렇게 되겠네. 얼마예요? 1.44배입니까? 자, 그래서 이게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계산을 안 해봤지만 1.2의 세제곱이 1.73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7번 펌프의 급수 펌프의 회전수를 2배로 하면 양정은 몇 배가 됩니까? 2의 제곱배니까 4배죠. 자, 그래서 이것도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펌프의 성능 곡선은 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성능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단 뭐와 뭘로 구성되죠? 유량과 양정이죠. 그리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게 뭐예요? 축동력이 나오는 거예요. 축동력. 그 밖에 효율이라든가 또는 비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자, 그러면 자, 뭐가 상관이 없습니까? 관경이라든가 비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겠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것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9번 동일한 배관계에서는 순환하는 물의 온도가 낮을수록 서징의 발생의 가능성이 커진다. 자, 서징은 뭐죠? 자, 유량과 유압이 또는 자, 토출 압력이 주기적으로 변동을 일으키는 현상을 서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징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기느냐 그랬더니 배관계통이 잘못돼서도 생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펌프가 비정상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곡선을 그릴 때 유량 양정 곡선이 산형 곡선을 그릴 때 정상이 어느 쪽에서 유량이 적은 쪽에서 또는 정상 작축부에서 운전을 할 때 자, 유량과 토출 압력이
주기적으로 변동을 일으키는 것을 서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의 온도가 낮다 이런 것과는 관계가 작다. 자, 그다음 그러면 10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펌프 이브빔 양정이 작을수록 서징 현상 방지에 유리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아니라 자, 이건 뭐와 관계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면 공동현상이겠죠. 또는 공동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캐비테이션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현상 방지에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11번 자, 서징이 발생하면 배관 내 유량과 압력에 변동이 생긴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 12번 서징 현상은 배관 내를 흐르는 유체의 압력이 그 온도에서의 유체의 포화 증기압보다 자, 이러면 벌써 우리가 답이 나오죠. 낮아질 경우에는 그 일부가 증발하여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서징이 아니라 캐비테이션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봅니다. 13번 급수펌프를 두 대로 병렬을 연결하여 운전 시 유량과 양정이 모두 증가나 증가폭은 배관계 저항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 시간 배웠죠? 자,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유량과 양정 곡선에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병렬 운전했다. 한 대 운전했을 때하고 그 다음 두 대 운전했을 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조금 잘못 그려졌지만 그랬을 때 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마찰 손실 배관계통의 마찰 저항에 따라서 자,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한 대 운전했을 때 여기 유량과 양정이 있으면 두 대 운전했을 때 유량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뭣도 증가했다? 양정도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실제에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14번 급수펌프 두 대를 직렬 연결했을 때 운전하면 비교적 유량이 적은 관로 저항 곡선의 경우 비교적 높은 양정을 얻을 수 있다. 이건 어떨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이런 얘기예요. 한 대 운전했을 때하고 두 대 운전했을 때하고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저항곡선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비교적 적은 유량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한 대 운전했을 때 이렇게 되겠지만 두 대 운전했을 때는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직렬 운전하면 유량이 적은 관로 저항에서는 뭘 할 수 있다? 비교적 높은 양정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맞다는 얘기입니까?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맞다. 자, 이런 얘기예요. 아직 이건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펌프에 대해서 조금씩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5번 그러면 급수펌프를 두 대로 직렬 연결하여 운전 시 유량이 큰 관로 저항의 경우에는 유량과 토출 압력 모두 큰 이점을 얻기가 힘든 특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로 가면 자, 두 대를 설치했는데 별로 이점이 없잖아.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맞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우리 기출지문이 아닙니다. 자, 16번 급수펌프는 실양정과 속도수도, 압력수도 및 관로의 마찰 손실수도를 고려한 전향정과 자, 유량으로 동력을 산정한다. 자, 이러면 이건 맞는 얘기일까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실향정에다가 이런 것들을 합해져 가지고 구한 게 뭐다? 전향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지수가 포함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과 뭐의 곱으로 전향정과 유량으로 동력을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렇게 말이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이게 뭐가 포함된 얘기예요? 베르누이 원리를 적용해서 계산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쓴 글이 아니라 설계 기준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빼놓고 그냥 전향전과 유량으로 동력을 산실한다 이래도 돼요. 또는 실향전과 마찰 손실, 이 속도수하고 압력수도 빼고 마찰 손실수들을 고려한 전향전 이래도 맞아. 왜냐하면 실제로 계산할 때는 속도수도 압력수도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17번 펌프의 원심 펌프로 원심 펌프로 볼류트 펌프는 터빈 펌프와 달리 안내 날개가 있으며 고양정 펌프로 사용된다. 맞습니까? 바뀌었죠? 자, 뭐하고 바뀌었어요? 터빈 펌프와 볼류트 펌프가 바뀌었죠? 볼류트 펌프는 터빈 펌프는 볼류트 펌프와 달리 안내 날개가 있으며 자, 고양정 펌프로 사용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7번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은 맞고요. 15번도 맞고 14번도 맞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13번도 맞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넘기지 말고 쉬었다가 할까요? 죽겠죠? 예. 저도 지금 이거 넘길 찬스, 끝낼 찬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